내 계좌를 보며 춤추는 그날까지, 내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오르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구체적인 내용도 발표가 되고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도 공개가 되면서 대형 이벤트들이 모두 소화된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재료들도 소멸이 된 상태인데요. 그래서인지 오늘은 종목별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국내 증시의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지수부터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0.15%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1% 넘게 오르면서 2,651선을 지나고 있는데요. 꾸준하게 상승하면서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도 살펴보시면요. 지금 1.35% 상승한 865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2차 전지주 그리고 반도체주의 강세로 지금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 외국인들의 우호적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3,182억 원을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여기에 오늘은 기관까지 동반 매수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460억 원을 담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개인은 그로 인해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5천억 넘는 매물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외국인들의 매수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755억 원 담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저PBR 관련주의 수급 쏠림이 완화되면서 성장주로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은 671억 원 팔고 있고 기관도 108억 원 매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방산주인데요. 방산업체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것이란 전망에 이 방산주도 뛰고 있습니다. 전날 정부는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에 방위산업 분야를 신설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산시설도 최대 18%에 달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는 점이 투자 심리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특징주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코프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으로의 이전 상장 결정에 현재 에코프로비엠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룹 지주사인 에코프로도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정거래일 장이 끝난 뒤 에코프로비엠은 이사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 코스닥 시장 상장 폐지를 결의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당 안건은 다음 달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주식콜라텍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좌를 춤추게 만드는 비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콜라텍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은 오치열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 네. 콜라텍의 오철입니다. 요새 시장이 또 엎치락 하고 있습니다. 좀 계속해서 안 좋은 장세가 이어지나 싶더니 오늘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양지수 상승 흐름 나오면서 긍정적인 좀 모습 나오고 있는데 일단 장 초반에서는 테마주 위주의 강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PCP OS에서 이제 또 초전도체 LK99에서 뭐 이제 뭘 첨가를 해가지고 새로운 제품을 뿜어내겠다. 초전도체 우리나라 초전도체 초강대국 과학 강대국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쳤습니다. 엄청나게 올랐다가 뭐 서남, 덕성, CCI, CCS 뭐 이렇게 신성, 델타테크 굉장히 많이 올랐으나 미친 듯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 나오면서 야 역시 테마주구 장세가 정말 무섭구나. 이거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큰일 날 수 있는 장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리스크 있는 그 종목들 막 고점에서 들어가가지고 막 이제 손실 많이 보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종목들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도 뭐 좋은 종목들 계속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채널 고정하시고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이제 여러분들 딱 담아 놓으시면 스무스하게 뭐 한 10%, 20%, 30% 계속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제가 가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의 시장 이야기 더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들 더 자세한 이야기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켜시고 이 카메라 기능에 이 QR코드 갖다 대시면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누르고 오치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자, 이 방법이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이렇게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단 뭐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치열 전문가님은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뭐 올 상반기 뭐 이제 원래는 3월 달이었다 했다가 5월 달로 미뤄졌다가 이제 뭐 네. 6월 달이 되겠다 혹은 그 이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계속 기준금리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준금리를 인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이제 국가 정책 지원으로도 계속해서 세액공제를 진행을 하겠다 해서 공장 캐파 증설을 하는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반도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방위산업체라든지 이런 섹터들, 이런 종목들 위주의 세액공제 미리 진행을 하겠다라고 정부가 계속해서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4월 달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한 달 하고 보름 정도 남았는데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 이슈들에 대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가는 게 가장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부동산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이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의대 정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간 좀 불안한 그런 마음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아니 몇십 년 있다가 국민연금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거 받을 수 있냐 이래 고민하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국민연금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지금 그만큼 내시면 된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사이에서도 또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테마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정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 또 의대 정원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원격 진료 관련주들 그런 것들도 제가 저번 주에 좀 잡아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 사실 저번 주 종목들은 이번 주에 큰 힘을 못 썼어요. 큰 힘을 못 썼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는 상태다. 뭐 원격 진료라든지 비대면 진료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은 향후 추가적으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5G라든지 6G라든지 이런 쪽도 여러분들이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존비전 같은 경우 예전에 더존비전이라든지 KMW라든지 이런 애들이 원래 5G 대장주잖아요. 5G 대장주인데 굉장히 크게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크게 급등 나오고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을 받는 구간입니다. 조정을 받는 구간. 조정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 타점만 제대로 잘 잡아간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긍정적인 상승 흐름을 맡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일단은 전반적으로다가 요새 중요한 게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거긴 한데 비트코인이 미쳤습니다.
비트코인 이제 뭐 8만 달러 돌파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 얼마 할지 하여튼 뭐 7만 얼마 뭐 굉장히 뭐 크게 돌파를 하고 있는데 한화로 한 8천만 원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1억 금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관련주들 제가 하나하나 오목조목 짚어드리니까 그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치열 전문가님의 시장 상황 잘 들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시장에 대해서 오치열 전문가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그에 대한 인사이트 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효한 전략들 궁금하신 분들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노란톡방을 통해서 많은 내용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오치열 전문가님 오늘 제가 처음 뵀는데요. 네네. 수익률이 정말 대단하다고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지금 헌팅 종목으로 공략을 해주셨던 코세스가 현재 84.7%나 상승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뭐 네. 제가 좀 오래된 녀석들은 뺐습니다. 그런 빼달라고 건가요? 하고 제가 하고 왜냐하면 막 200% 300% 이런 것도 네. 있는데 너무 오래된 것들은 약간 신뢰도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맞아요. 이제 한 달이나 혹은 너무 좀 오래 잡아도 2달 안에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안내를 해드렸는데 코세스. 자, 코세스는 제가 정말 그 매력적인 종목입니다. 제가 한 15,000원대, 10,000원 초반대 뭐 이렇게 공략을 진행을 하자라고 진행을 했는데 이게 한 2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2,000원까지 올라간 이후에 제가 그때 또 무슨 이야기를 했었냐면은 이 종목 15,000원대까지 내려오게 된다면 다시 공략하셔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2번 그랬습니다. 2번. 15,000원대 내려오고 다시 19,000원까지 올라가고 또 15,000원, 16,000원까지 내려오고 다시 또 올라가는 그런 아주 나이스한 그 움직임 나오고 있는데 쐐기 형태를 만들고 있는 상태예요. 쐐기 형태 뭐 약간 어떻게 보면 트라이앵글 차트도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다시 위로 수렴을 할 것인지 아래로 수렴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적정선에서 익절을 하고 끊고 나온 이후에 포지션을 잡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1월 10일 날 한 달 조금 더 되죠. 한 달 조금 더 되는데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VR 이제 애플 비전 프로 그리고 메타 퀘스트라든지 아니면 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거 VR 기기 출시를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이 종목은 엑셀 한번 밟을 것이다. 크게 한번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106% 상승 나왔습니다. 제가 뭐 말만 하면은 갑자기 슈팅을 막 합니다. 막 거래량 미친 듯이 돌고 하는데 자 미래에서 온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상승 나왔는데 라운피플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게 이 종목은 추가적으로 또 상승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1월 중순쯤에 또 잡아드렸던 종목 일주일마다 한 종목씩 계속 있습니다. 라운피플 같은 경우 한 30%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이 종목은 뭐 미래에 관련되어 있는 뭐 AI, 뭐 라운로드라든지 라운메디라든지 뭐 라운테크라든지 전반적으로 다 미래 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산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운피플도 뭐 챗봇이라든지 뭐 AI라든지 관련해서 큰 부각을 받은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라운피플 같은 경우 만약에 아직도 보유를 하고 계신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아직도 보유하고 있다. 평단가 좀 높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비중도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제가 라운피플 같은 경우는 요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1월 31일 날 제가 진짜 대단한 건데 자, NHN KCP가 원래 NHN 한국사이버결제죠. 한국사이버결제가 원래 같았으면은 이때 시즌에 반도체라든지 뭐 이제 엔비디아가 뭐 미친 듯이 올랐다 관련주 막 이렇게 잡아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그런 거 필요 없이 한국 사이버 결제 NHN KCP 이거 공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온라인 결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증가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프라인 비중보다 온라인 비중이 더 많은 수수료를 떼서 수익을 받는 NHN KCP 공략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30% 상승 나오고 오늘장에서도 한 5%에서 6%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 조정을 받으면서 스무스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어느 정도 약간 큰 조정이 한번 있을 수 있거든요. 큰 조정 왔을 때 다시 재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오철이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굉장히 잘 올랐구나. 이 정도 좀 체크를 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치열 전문가님 이 말로만 들었는데 이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명만 알아서는 좀 수익을 내기가 힘들 텐데 이 전략까지 정말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니까 앞으로의 전략도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켜주시고 카메라 기능 열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시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 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방법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치열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직접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치열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전략 함께 보시면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문가님 이 노란 톡방에 들어가면 이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일단 제가 어떤 뭐 거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계속 그런가요? 퍼주고 이제 제 머릿속에 있는 거를 네. 계속 끄집어서 글로써 쓰고 네.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요새는 뭐 이런 오. 시장이다, 이런 주식 종목들을 봐야 된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는데 네. 제가 왜 이런 방송을 시작하게 됐냐 이거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 개인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맞아요. 예전에 뭐 그 서학개미다 뭐다 네. 하면서 굉장히 뭐 이슈들이 많으면서 동학 농민운동 말고 동학개미운동 뭐 이렇게 크게 막 이슈가 맞아요, 나왔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국 주식을 사야 된다, 국내 주식 힘들다, 국내 주식으로 뭐 피를 많이 봤다 하시는 분들이 서학으로 많이 이제 흘러가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제 주변 사람들 손해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개인 투자자분들 내가 최대한 챙겨드려야겠다 해서 제가 주말마다 잠 안 자고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면서 주말 브리핑을 작업을 합니다. 주말 브리핑하면서 이때 이슈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이런 이슈가 나왔고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연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미국 뭐 이런 브리핑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다음 주에 오를 이슈들 그리고 그 이슈에 맞춰서 테마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뭐 예를 들면 국제 유가가 상승 나왔을 때 하락이 나왔을 때 그리고 이제 반도체라든지 이번에 또 이제 뭐 건설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테마주들을 쫙 읊어드립니다. 그리고 초전도체 요새 초전도체로 한 10% 20% 못 먹으면 뭐 바보다 이런 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현혹되지 말라고 리스크도 안내를 해드리면서 대신 요런 종목들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주말 브리핑이라든지 테마주 강의는 저희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제가 계속해서 자료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저 없더라도 나중에 혼자서 주식을 매매를 하시면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이제 혼자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갖춰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이 주말에도 쉬지 않고 주말 브리핑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평일에는 회사 나가느라 이렇게 또 항상 못 챙겨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주말을 활용해보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오치열 전문가님의 주말 브리핑이 궁금하시면 오치열 전문가님 노란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가는 방법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그 링크가 뜰 겁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세 글자 오치열 이렇게 보내주셔도 그 링크 들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오치열 전문가님의 주말 브리핑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 이 메인 스테이지에 오를 만한 이 전도 유망한 섹터를 알아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스테이지에 오를 섹터는 무엇일까요? 지금 확인해 보시죠. 네, 보니까 전문가님 이 암호화폐 섹터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어떤 모멘텀 보고 가져오신 걸까요? 사실 제가 암호화폐 섹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제가 좀 안 좋아하는 섹터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떤 거죠? 제약바이오, 그리고 두 번째가 암호화폐. 네. 암호화폐라는 거는 사실상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투자를 하려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뭐 이 기업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향후 그 사업에 대한 그 성장성이라든지 네. 이런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약바이오를 싫어하는 이유는 임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제가 좀 이걸 사실 이거는 도박이 아닌가. 이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약간 짙지 않나. 네. 그래서 약간 저는 제약바이오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제약바이오도 뭐 예를 들면 뭐 그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좋은 기업들 네. 실질적으로 매출액 잘 내거나 뭐 감기약이라거나 뭐 판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좋은 기업들 많아요. 하지만 그 당장 내일 상장 폐지돼도 상관없는 재무에 그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이 야 이번에 임상하는 거 굉장히 잘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미친 듯이 급등 나옵니다. 이거는 도박이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제가 투자할 때 그 코인. 이 암호화폐는 그게 없잖아요. 이 사업을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돈을 뭘 버느냐.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코인에 투자를 할 거면은 이 코인과 관련되어 있는 그 거래소와 관련되어 있는 회사를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뭐 제가 싫어하는 그 두 가지 섹터 중에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고 두 번째가 그 좀 암호화폐 관련주인데 이 암호화폐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왜냐? 4년에 한 번 오는 그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암호화폐가 사실상 제가 뭐 3월은 주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3월 주도를 할 게 아니라 2024년도, 2025년도 거의 1년 반 정도를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가상화폐 뭐 이야기 많습니다. 뭐 NFT도 그렇고 이슈들 굉장히 많은데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일단 암호화폐라는 게 디지털 화폐라는 거예요. 디지털 화폐를 디지털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뭐 기술력으로 뭐 암호화 뭐 그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뭐 만들어가지고 뭐 이런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코인 가격이 미친 듯이 올랐다. 사실 이게 팩트잖아요. 이 암호화폐에서 여러분들이 약간 키포인트를 찾기 위해서는 좋은 기업들 뭐 위메이드도 있을 것이고 뭐 우리기술투자도 있을 것이고 뭐 위지트도 있을 것이고 좋은 기업들 많은데 여기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이슈들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비트코인이 56,000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한화 한 얼마죠? 한화 7,800만 원. 7,800만 원을 돌파를 한 그런 상태에서 비트코인 56,000달러를 돌파한 상태이고 그리고 비트코인이 4년마다 한 번씩 반감기라는 게 옵니다. 이 반감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게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천천히 이야기를 진행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월 달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하겠다. 기준금리 인하를 하면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집니다. 아니, 기준금리를 인하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내 적금이라든지 예금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금리 자체가 떨어지게 될 건데 이 금리 떨어지면은 다시 뭐 예전처럼 2%대, 1점 후반 뭐 이런 식으로 금리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누가 통장에 돈을 넣어뒀습니까? 주식에다가 배당금이라도 넣어서 먹어야겠다.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늘어나는데 예전에는 그 투자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뭐 채권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주식이라든지 한정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암호화폐 시장까지도 한 가지가 늘어났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지죠. 높아지면 이제 우리 유가증권 시장, 주식 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암호화폐, 비트코인 시장까지도 크게 상승 흐름이 나올 텐데 여기에서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녀석이 바로 암호화폐 시장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암호화폐 섹터들 뭐 최근에 막 급등락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갤럭시 머니트리라든지 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실질적으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과 뭐 아니면 뭐 알트코인과 관련이 있다. 뭐 이거를 뭐 만들어내겠다. 이런 것들 좀 요새 이슈들이 많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뭐 코인, 암호화폐 그런 이슈들 좀 사기적인 부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전혀 배제를 하고 실제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 거래소 지분을 통해서 돈을 얼만큼 버는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암호화폐가 좋다, 뭐 코인이 좋다, 매수를 해라 이게 아니라 암호화폐 거래소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기업들을 매수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생각을 하시고 절대 코인을 옹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 암호화폐 관련주들을 이 섹터로 가져오신 게 4년마다 오는 비트코인 반감기이다와 또 이 상반기에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이 암호화폐 시장이 수혜를 볼 것이다, 이런 이유로 좀 가져오신 것 같은데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모멘텀들도 많을 것 같은데, 자, 먼저 이러한 오치열 전문가님의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자세한 이야기 방송 이후에도 만날 수 있다는 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링크 안내를 해드릴 텐데요.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 켜시고요. 지금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그러면 오치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가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아니면 문자샵 3772번으로 간단하게 세 글자 오치열 이렇게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관련주와 관련해서 또 다른 모멘텀들도 좀 있을까요? 일단은 그게 가장 중요하죠. 사실상 비트코인 가격이 네. 급증을 했다라는 거는 수요가 그만큼 늘어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는 건데, 네. 거래소의 이용자들이 많아진다라면은 그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들에게 돈이 들어온다는 거죠. 이 수수료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영업이익이 네. 늘어나게 된다는 건데, 그러면서 뭐 저쨌든 자연스럽게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기업들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일단 제가 재미없는 이야기를 계속 할 겁니다. 재미있는 이야기 최대한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할 때 재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이 재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집중 빡 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듣기만 하세요. 자, 비트코인 급등에 대한 이야기부터 할 겁니다. 자, 비트코인 급등이 지금 현재 한 반년 사이에 2배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2배 가까이 상승 나왔는데, 작년 한 여름 때쯤만 해도 한 2만 달러 후반대였습니다. 2만 달러 후반대였는데 지금 5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5만 6천 달러를 돌파를 하면서 거의 2배 가까이 상승 나온 상태인데, 이것만 봐도 굉장히 수요가 미친 듯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태이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그 상장지수 펀드라고 아시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이제 비트코인을 펀드로 만든 겁니다. 펀드로 만드는 건데, 이게 국내에선 아직 허가가 되지 않았고요. 미국 SEC에서 미 증권거래위원회에서 허가를 진행을 한 이후로 바로 첫 거래 시작을 하자마자 거래량 폭증을 하고, 그 이후로 약간 눌리면서 다시금 상승 나오는 그런 모습들인데, 이것만 봐도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이구나. 그리고 사실상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승인을 하고 나왔지만 홍콩 벤처 스마트 아시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도 ETF를 출시를 할 것이다,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홍콩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다른 뭐 유럽 쪽에서도 당연히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러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절대 뒤처지면 안 되겠죠. 우리나라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할 것이다, 출시를 할 것이다 라는 이슈 나오기만 한다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섹터라든지 아니면 혹은 비트코인 자체라든지 굉장히 크게 상승 나올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다들 아시는 그 기업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도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아, 비트코인 가격 올랐어? 그럼 또 사. 야, 또 사. 계속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한 30여 개 정도 비트코인 한 개가 한 1억 가까이 되잖아요, 이제. 아, 지금 거의 한 8천만 원 되니까 1억 가까이 되는데 한 30개를 또 샀습니다. 한 30개를 대량으로 또 매매를 하면서 구매를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전반적인 반감기 전에 약간 횡보를 하는 그 시기가 끝나고 반감기 이슈가 제대로 터지기 직전 단계다. 그래야 된다면 비트코인 1억이 아니라 수억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비트코인 급등에 따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대기업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태고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상 디지털 금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비트코인 보이지 않는 거다,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디지털 금이 비트코인이다라고 사실상 도장을 찍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제가 비트코인 반감기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뭐냐면은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채굴을 합니다. 계속 뭐 많은 기업들이, 많은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개인들이 뭐 컴퓨터 본체랑 뭐 거기 안에 뭐 그래픽 카드 이렇게 탑재를 해가지고 수십, 수백 대, 수천 대를 비트코인 하나를 채굴하기 위해서 계속 돌립니다. 계속 돌리면서 비트코인 채굴을 하죠. 이 채굴을 하는 그 량이 매년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계속해서 많은 그 비트코인 채굴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이 미친 듯이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막기 위해서 비트코인 그 숫자와 어느 정도 일정량 채굴하게 되면은 그 채굴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4년에 한 번 오는 건데, 자, 수요와 공급 그 규칙 아시죠? 보이지 않는 손, 애덤 스미스 그 손의 원칙처럼 이게 비트코인의 반감기 때문에 공급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이 희소성이라는 거에 목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데 예전에는 한 2014년도 이때쯤에는 $500였습니다. 비트코인 하나에 $500. 이때 한 10개만 사놨어도 참 아주 인생이 달라졌을 수 있는데, 자, 비트코인 하나에 $500였는데 그 이후 4년 이후에 반감기 때는 $5,000였습니다. 10배가 늘었죠. 그리고 그 이후 반감기 2022년도, 2021년도 이때는 $50,000를 돌파를 했습니다. $50,000. 자, 그래서 이쪽 비트코인 관련 전문가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계속해서 10배씩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오는 반감기 시즌에 $50,000가 아니라 $500,000까지도 돌파를 할 수 있는 상태다. 이 말인즉슨 비트코인 하나당 한 6억 이상 된다는 건데, 그래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 한 7천만 원, 8천만 원이 비트코인 왔다 갔다 하는 그 가격에서 말도 안 되는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러게 되면은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그 거래소 사업을 하는 걔네들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련 기업들이 얼마나 크게 오를 것인지는 안 봐도 뻔합니다. 사실상 뭐 관련주들은 비트코인 반감기 때마다 전고점을 항상 찍었어요. 항상 찍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온 섹터 종목들도 다시 한번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를 통해서 전고점을 돌파를 하면서 강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반감기에 대해서만 정확한 개념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긍정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급등을 하면서 이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는데요.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이 거래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좀 포커스를 두고 관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치열 전문가님의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배우고 싶고 궁금하신 분들은 오치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배우실 수 있는데요. 이제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켜주시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시면 오치열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노란톡방 링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치열이라고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내용들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또 더 다른 모멘텀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 눈여겨보시나요? 자, 일단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지금까지 말한 게 답니다. 그래요? 네, 사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충분하죠. 관련되어 있는 그 거래소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기업이기도 한데 이 거래소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상 뭐 다른 알트코인들이 상승 나오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우선적으로 상승이 나와야 네. 다 전반적으로 상승 나오는 건데 오. 지금 현재 거래소 가격이 그 총 전체 알트코인, 비트코인 합쳐가지고 시가총액이 2조 달러를 돌파를 했습니다. 2조 달러. 2조 달러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그 하나로 한 2,000조가 넘는 건데 어쨌든 한 2,400조 되나요? 그 정도 될 텐데 어마어마하게 상승 나온 건데 자, 이것만 보셔도 비트코인 반감기가 제대로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정도라고 한다면 비트코인 반감기에는 얼마나 더 큰 상승이 나올까? 사실상 이번 연도 올해 4월, 5월 달이 가장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서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시즌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한 달 남았죠.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은 이 비트코인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 단물을 최대한 쏙쏙 해가지고 수익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 채굴 변화, 반감기라는 게 일정량 좀 줄어들겠구나 이게 아니라 그냥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겁니다. 절반으로 싹둑 잘리는 거예요. 비트코인 채굴 변화가 2009년도에 50개를 채굴이 됐었다라고 한다면은 2012년도에 25개, 2016년도에 12개, 2020년도에 6개, 그리고 2024년도 올해죠. 올해는 3개밖에 채굴이 안 됩니다. 지금 한 15년 정도 되는데 거의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어든 상태죠. 그런데 이게 이 비트코인 채굴량이 계속해서 떨어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는 비트코인 한 개당 뭐 10억을 호가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자, 믿긴 힘듭니다. 아직까지 믿기 힘들어요. 믿기 힘들지만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비트코인이 언제 채굴이 안 되냐? 이게 예정 기간은 2140년도에는 비트코인 채굴이 더 이상 안 될 것이다. 먼 미래죠. 100년이 남았습니다. 100년. 100년 더 남은 상태인데 일단은 그 전까지 계속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게 바로 이쪽 업계의 전망입니다.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거래소를 지분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거에 따른 어마어마한 막대한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계속해서 비트코인 반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가 인플레이션 뭐 감소, 뭐 수요 증가, 가격 상승, 투자 심리 자극 뭐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자, 다이아몬드를 그 아르헨티나 이야기 잠깐 해볼까요? 자, 아르헨티나가 기준금리가 말도 안 되게 높잖아요. 말도 안 되게 높아가지고 뭐 하나 가지고 가면은 그 돈다발 아무리 들고 가가지고 돈이 필요 없이 그 가방이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있는데 그런 시대처럼 그 돈이 중요한 것보다 돈을 많이 풀면은 결과적으로 그 희소성이 계속 떨어지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금과 다이아몬드 그리고 비트코인은 그거와 반대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억만금을 가지고 와도 1비트코인을 사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상반기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수도권 집값입니다. 자, 10년 전, 자, 불과 10년 전, 앵커님. 네. 불과 10년 전에 그 서울에 집 하나를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몇 년 정도 내 연봉을 가득가득 모아야 집을 구했는지 알고 계시나요? 10년 전에요? 네. 10년 전이면 글쎄요 몇 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보다는 훨씬 수월했다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네. 10년 전에는 10년만 내 연봉을 평균치죠. 내 연봉을 10년만 모으면은 네. 서울에 내 집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2014년도에는. 오. 그런데 지금은 몇 년 모아야 되는지 아세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정답입니다. 비현실이 됐어요. 맞아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예, 사실상 불가능한데 수치로 따지자면 네. 30년이에요. 30년 동안 너무 오래 걸리네요. 쎄 빠지게 일하고 뭐 제대로 먹지도 않고 가득가득 연봉을 이제 네. 모아야 30년 만에 이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다 하고 가지고 갑니다. 네. 가지고 가면 얼마가 들어있냐면 네. 그 값의 2배가 들어있습니다. 어, 자, 이런 시장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내 집 마련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요새 2030 MZ분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월급쟁이로 살면서 돈 모아가지고 집 하나 살 수 있겠어? 못해. 그러니까 투자하자. 라고 해서 지금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미친 듯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주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는 없고요. 일단 없고요. 제 주위, 더 멀리 가서 제 주위에 있는 그 부모님이라든지 친구들이라든지 다 전반적으로 싹 다 그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부수적으로 비트코인, 코인도 하냐 마냐인데 지금은 코인은 대부분 안 하는 걸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든 상태인데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를 통해 가지고 큰 상승 흐름이 그 거래소 이용률이 크게 상승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수도권 집값 이거를 조금 커버를 할 수 있게끔 뭐 최대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인베스트 드림입니다. 인베스트 드림. 그렇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서 집을 내 집 마련해야겠다 해서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이쪽 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될 텐데 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그 기업들을 유심히 지켜봐야 여러분들이 승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요 정도 여러분들이 약간 투자 포인트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암호화폐 섹터에 대한 모멘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 시간만을 기다리신 분들이 너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전문가님의 헌팅 종목들 앞서 보셨겠지만 수익률이 너무 어마어마한데요. 자, 오늘은 또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오늘의 헌팅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자, 오늘 정말 매력적입니다.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LCD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LCD라든지 뭐 반도체라든지 요즘 요쪽 핫한. 그쵸. 요쪽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네. 이미 거의 한 30년 이상 그 사업을 설립을 한 지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그 기업적으로다가 굉장히 조금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물론 중간에 사명도 변경을 하면서 네. 확대를 좀 진행을 했죠. 뭐 1,000만 불 달성 트로피도 받은 그런 기업이기도 한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이제 뭐 상부 전극이라든지 하부 전극을 통해 가지고 뭐 글래스 지지를 하고 뭐 그다음에 뭐 결과적으로는 LCD 만드는 그런 장비 부품 회사입니다. 장비 부품 회사다. 뭐 상부 전극 같은 경우에는 뭐 플라즈마 전극 이용해가지고 뭐 여기를 뭐 받치고 그 다음에 그 뭐 플라즈마에 대한 그 뭐 매연이라든지 이런 것들 최소화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가공하고 처리해주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다. 전반적인 고객사를 좀 체크를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기업입니다. 다 아는 기업.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LG 디스플레이, LG 이노텍. LG 이노텍도 요새 제가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 있는데 한번 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애플카가 뭐 언제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LG 이노텍도 뭐 현대기아차라든지 이쪽 시장에 굉장히 좀 튼튼한 그런 고객사를 가지고 있으면서 돈도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지수 눌림에 대한 의아한 거죠,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는데 어쨌든 이 기업이 지금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봐도 굉장히 기술력으로 입증이 되어 있는 그런 기업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여러분들이 유명한 기업들 뭐 많이 있죠. 뭐 파나소닉이라든지 히타치, 샤프, 그리고 BOE. 중국에서 굉장히 핫합니다. BOE가 이번에 디스플레이 캐파 증설을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LG 디스플레이 그 공장보다 훨씬 더 크게 뭐 지어가지고 뭐 많은 그 이제 장비들 수주를 쫙쫙 땡겨 온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련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소니도 있죠. 그러면서 중국 쪽이라든지 중화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그리고 국내 내수 고객까지 튼튼하게 잡고 있는 이 기업인데 사실상 이 기업은 테마주죠, 테마주. 뭐 LCD, 뭐 반도체, 뭐 이런 그 생산 부품 그런 장비 부품들을 아무리 백날 첫날 만든다고 해도 요새는 돈을 잘 벌어도 주식 시장에서 부각을 못 받으면 힘든 시장입니다. 자, 이 기업 가장 큰 이슈. 자, 빗썸입니다, 빗썸.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뭐 두나무라든지 뭐 빗썸 뭐 이런 애들 그 굉장히 코인원 뭐 굉장히 유명한데 빗썸의 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T사이언티픽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애예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다 아시죠? T사이언티픽과 빗썸이 T사이언티픽이 빗썸의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T사이언티픽보다 더 핫하게 대장주로서 움직이는 애가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입니다. 검색하면 다 나오죠. T사이언티픽의 최대 주주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향후 굉장히 큰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일단 여러분들이 LCD와 빗썸 관련되어 있는 암호화폐 시장 대장주로서 움직였던 그런 기업이구나. 이 정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도 너무 궁금한데요. 자, 그렇다면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은 이 종목 차트를 한번 쓱 보고 넘어갈 건데 네. 자, 차트 상태가 아주 제가 좋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쭉 빠져 있다가 자리를 착 다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횡보를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횡보를 할 땐 세 가지 움직임으로 움직입니다. 쭉 영원히 횡보하든가 아니면은 눌렸다가 슈팅 나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슈팅 나오거나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움직이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계속 쭉 눌리면서 움직였었죠. 쭉 눌리면서 움직이다가 어느 정도 한번 눌렸다가 슈팅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계속 봉창을 두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에서 매물대를 소화를 하면서 소화벽을 조금씩 깨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트코인 반감기 이슈 때문에 거래소의 수요가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급증을 하기 때문에 이래 상승 나온 건데 제가 봤을 때 지금 움직임보다도 한번 거래량이 조금만 더 강하게 튀어준다면은 과거 전고점이 한 2,000원 중반대거든요. 2,000원 후반대였나? 이 정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한마디로 제가 예전에 저번 한 달 조금 더 된 종목인데 뉴프렉스가 100% 조금 넘게 올랐잖아요. 106% 올랐는데 이 기업도 그 정도 이상으로 움직여주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약간 기대를 하고 장기적으로 가지고 장기적이라는 게 제가 조금 보수적인 장기지 너무 길게 이래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굉장히 한 달 정도,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가지고 가셔도 전고점까지도 충분히 뚫어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뚫고 내려가게 된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말고 손절해야 되는데 이 언제 손절해야 되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얼마로 잡아야 되는지는 제가 자세하게 노란 톡방에서 하나하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구체적인 가격 전략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렇게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전문가님이 전해주셨는데요. 자, 여러분들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이 노란톡방에서 이 종목명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 오치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정확한 종목명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그러면 들어와야겠죠. 제가 들어가는 방법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에 카메라 기능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래 하단에 보시면 이 QR코드 보이시죠? 이 네모나게 생긴 이게 QR코드입니다. 자, 카메라 기능 켜시고 이 QR코드에 갖다 대주세요. 자, 그러면 뭔가 뜨는데 그게 오치열 전문가님의 노란톡방 들어가실 수 있는 링크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오치열 보내주셔도 그 링크 직접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